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강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청와대와 총리실이 범죄 집단에서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시인하셨습니다.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네. 그럼 사과하시죠. 어제 총리실에 관한 일반적인 공직지원윤리관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예. 올해는 일제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수많은 우리 백성들은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강제로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방된 지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일제하에서 당했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적 질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정치적 답변하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제노동 피해자 중에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라는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로정신대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근로를 위해서 강제 차출된 그런 분들입니다. 위안부하고는 다른 부문이고 순수하게 근로를 위해서 강제 동원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방청석에는 할머니 두 분이 와 계십니다. 팔순 노부의 아픈 몸을 끌고 참석해 주신 두 분 할머니는 자매지간입니다. 친자매지간입니다. 언니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이던 1944년에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갔고,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인 이듬해에 후지코지 회사로 끌려가서 갖은 고역을 치렀습니다. 이때 할머니들의 나이 불과 13살과 14살 때의 일입니다. 역사는 이분들을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해방이 돼서 조국에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여겨져서 혼사길이 막혔고 뒤늦게 겨우 결혼을 했지만 소문을 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자식들로부터도 예면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총리님, 이분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용섭 위원께서 국세, 조세 관련 또 국토건설 관련 일반 행정 관련 전문가로서 관료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착안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천착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감동을 받고 저도 지금 이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직원이 동생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전화 요금을 못 내서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후지코시에 가서 배상해달라, 내가 받지 않은 임금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6시간을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그동안 무슨 지원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때 상태에서는 최선이라고 했지만은 그때 일흥 대일 청구권 자금 협상이 이루어져서 일흥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인 그것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체결돼서 우리가 얼마 받았지요?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돈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1원짜리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한테 3억 불에 1.8%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어디다 썼습니까? 포항제철 건설하고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나도 이제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는 임금마저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위안부로 몰아붙이고 우리 정부마저 예면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의 아픔을 정부가 보살펴줘야 된다. 동의하시죠, 원칙적으로? 예. 이렇게 근로정신대 할머니처럼 강제 동원된 노동자 수가 800만 명에 이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살아계신 분들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술국치 100년이 되고 강복 65년이 되는 금년마저 그냥 넘겨버린다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역사 속에서 영영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따라 저는 오늘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 촉구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올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한일 정상회담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왜 제가 그 제안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피해 당사자들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무관심입니다. 피해자들이 고령과 병마 속에서 한평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이번 65주년 강복절 경축사에서도 일제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고통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여정부에서는 희생자 지원법 근거법을 만들고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는 4대강 사회만 열리를 올릴 뿐 과거사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총리님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예, 미해결된 한일 과거사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일제강제동원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2004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 봉안 문제를 제기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협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됐던 우리 선조들의 유골이 국내로 들어와 봉안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이라는 의미 있는 기회를 살려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 일본이 보관 중인 미불임금 공탁금 명부, 그리고 후생연금과 우편저금 기록을 조속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끌어내야 됩니다. 청와대에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관심 갖지 말고 군대 위안부 문제, 사할인 한인 문제, 후생연금 탈퇴 문제 등등 한일 청구권 자금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에 생긴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근로정신대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로정신대에 대해서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 막연히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 질의하신다 하는 내용을 그렇죠. 파악을 하고 알았습니다. 제 두 번째 제안입니다.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를 역사 교과서에 바르게 기록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힘써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당시 13살, 15살 소녀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예, 정신문화연구원에 의하면 1689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부에 신고한 것은 1189명밖에 안 되거든요. 10%밖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오히려 노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나 억울함을 당할까 뭐 그런. 바로 그렇습니다. 위안부로 오인될까 봐서 겁이 난 겁니다.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는 차이가 많은 거죠? 물론이죠. 네.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합니다. 네. 국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도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실은 일본군 위안부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근로정신대가 무엇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렸기만 하더라도 이분들의 고통은 적었을 것입니다.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정부는? 아무 홍보도 안 했습니다.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아마 포함시켜 있었겠죠. 네. 그래서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서 내년에만 53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교과서 어디를 보더라도 근로정신대란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해달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거죠? 예. 이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될 거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역사의 자료로서 남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알게 되는 거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억울하고 애로운 분들을 위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총리 들어가시고 외교통상부 장관 나오시죠. 예.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지금부터 11년 전인 1999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11월 달에 도쿄 재판소에서 패소하면서 장장 10년에 걸친 소송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정부가 소송 비용이나 할머니들의 경비나 어떤 도움을 드린 거 있습니까?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사회도 모두 무관심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천여 명의 양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소송 지원회에서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달랐습니다. 자국의 피해자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을 때 이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라는 최고 수위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근로정신대 할머니 간의 보상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협상이 마련이 됐죠? 글쎄요, 네, 그 과정은 제가 좀 잘 파악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다.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본의원이 지난 6월 달에 한일 관계병합 병렬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의원 100인의 서명을 받아서 시민 모임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방문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의 장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제 세 번째 제안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근로정신대 할머니 간의 이 배상 협상에 정부가 애교 차원의 노력을 적극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애교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 사례가 좋은 교훈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금년 4월 달에 일본 전범기업인 니시마치 건설은 강제징용당한 중국인 근로자 183명 전원에게 사죄와 함께 화해금 1억 2,800만 엔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장관님,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99연 사건 아시죠? 네. 그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난 2009년 12월에 일본의 사회보험청에서 우리나라의 양금덕 씨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하고 유족 7분의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을 하고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당시의 액면가인 99엔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역시 탈퇴수당의 산정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폐 가치 상승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65년 전 납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입니다. 네, 99엔이면 1,300원입니다. 짜장면 반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보는 국격의 수준입니다. 장관님, 네. 애교가 뭡니까?
그건 국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뭘 했습니까? 이렇게 일본이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데도.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성의 있는 대응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 네 번째 제안입니다.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 명단을 한국에 통보토록 하고 또 그분들 모두에게 현재 가치로 탈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일본 정부와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오십시오. 제 다섯 번째 제안입니다. 국가계약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쓰비시와 같은 전범 기업들이 사죄나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정부 발주 사업에 입찰하는 것을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 노무자들을 강제 동원했던 일본 기업이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20여 개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가장 많은 노무자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랑 3호 8사 용역권을 수주하는 등 한국에서 많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저는 배워야 됩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 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일본 기업의 중국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같은 압력을 행사해서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러한 역사적인 우리의 아픈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못마땅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반 거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점을 끌어들여서 어떤 계약 체결에 어떤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그건 법률적으로 온당하지 않고 또 이것이 세계 국가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 위상에도 반드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제 간접적인 방안을 동원을 해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거나 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정면으로 법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양자를 연계시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법률가니까 네. 법률은 더 저보다 잘 아시겠죠. 네. 근데 정의감은 저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부 발주 사업을 제한하는 이명수 의원이 제안하는 법률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여섯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일본 정부나 개별 기업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안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포스코와 같은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 전범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구권 자금은 포스코랄지 발전소랄지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여기에 쓴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수혜기업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사회적 책임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만 서울고등법원도 포스코에게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근거법만 만들어지면 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1960년에 체결된 독일과 불란서 간의 협정도 우리 청구권 협정처럼 포괄 해결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란서 정부는 계속해서 독일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마르크를 이 기금에 출연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 공익재단 설립의 논의가 우리 이 의원님 관심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도 안고 있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함께 고려돼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법조계 그리고 유족단체 관련 기업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 수렴을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재단을 만드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빼놓고는. 불란서는 자국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독일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우리 국민은 더 많은 굴욕을 당하고 더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11월 1일 날 본의원은 독일 프랑스 모델과 유사한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7번째 제안입니다. 총리님, 사할린 우편 저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대충 압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할린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에서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이 저금해 놓은 그것을 찾지 못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건 한일 협정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제 7번째 제안은 사할린 우편 저금은 1965년 한일 협정과 무관하게 네. 일본 정부에게 반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조기에 받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것도 대만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 정부가 1995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미불급여 근사 우편 저금에서 120배로 지원을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경제 성적표 뒤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깊은 시름과 눈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내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얘기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피해자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피해 보상 제대로 해드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 연천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